그렇습니다. 내부 연한이 이미 만료되었고 또 우리 청라 지역 주민들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가까운 이 세월을 고통받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저희 청라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또 인천시의 입장이나 또 시의 입장만을 보도한 일부 보도들을 보시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지역 이기주의 프레임을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인천시가 아닐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 한다고 하면 그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을 이롭게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해롭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청라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그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러면서도 또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수도권 매립지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매립지고, 청라도 그 영향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보상 지역에도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폐기물 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청라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동안 매립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소각으로 폐기물 정책이 이전함에 따라서 청라 소각장이 이제 증설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청라는 또 여기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동안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와 뭐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가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청라 소각장과 지역 이기주의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러한 폐기물 정책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청라였기 때문에, 이 정책이 변동됨에 따라서 또다시 청라는 매립지가 관련돼서도 피해를 봤는데 또 소각장 관련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아까 뭐 우리 이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절반을 태우고 있는 청라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청라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수레기나 폐기물 버리면서도 그런 경각심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소각을 하면서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청라 주민들은 이 피해를 다 받아야 되냐? 그럼 어느 지역이 더 지역 이기주의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 특히 그 청라 지역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유해 시설들이 많죠. 뭐 청라 소각장, 뭐 수도권 매립지 빼놓더라도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다 하나 더 업시킨다는 것은 청라 주민들이 결국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배석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면 자기네는 계속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는 계속 나쁜 것만 갖게 하는 거, 이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받고 싶다. 이 내부 연한이 끝내서 이제 더 이상 더 가동이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타임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라. 이게 어떻게 지역 이기주의인가요? 이런 거는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이 계속 혐오 시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역 이기주의. 예?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만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 이기주의다 뭐 하면서 이거는 그 어디다가 버리란 말이냐? 예? 이건 공익에 위반된다. 하면서 막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역적 왕따를 시켜가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어떤 혐오 시설이라든지 유해 시설의 기피 시설을 설치해야 될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그 두 가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무슨 시설을 개선해 갖고 영구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이거는 예. 우리가 싸워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각장에서 어떤 폐기물을 태워서 나오는 그 환경 위해 물질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서 TMI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 장비에 의해서 나오는 물질들이고 그 외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다. 특히 지금 관계 당국들이 발표하는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라 소각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제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청라 소각장과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형화된 룰에 의해서 청라 소각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인천시 당국자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청라 소각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 당국자가 또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 청라 소각장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악취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한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각장 굴뚝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없고 내국 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시설들 특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기계가 가지 않고 조용히 가지 않고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섰다가 다시 갈 때 항시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 청내 관련된 발전소도 저희들이 가보면 항시 그 환경 기준치를 넘어설 때가 언제냐면 섰다가 다시 갈 때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라 소각장이 얼마나 많이 섰다가 다시 가동됐는지 그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황연, 노란 연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지 제대로 주민들한테 경고나 주의나 아니면 표시판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서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청라 소각장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인천시가 증설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수단으로서 주민들과 자꾸 어떤 걸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참 어렵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우스갯소리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요. 클린서구위원회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라 주민들이 아마 종량제 봉투 그거 무상으로 몇 개 나눠주면 이거 청라 소각장 증설하는데 찬성하지 않겠냐.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청라 소각장 증설에 대한 보생책이 종량제 봉투 몇 개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인식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이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증설을 반대하고 이전 폐쇄를 요구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서 인천시 당국이나 또 더 나가면 중앙정부 당국한테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 우리가 청와대 가서도 이걸 부르짖었지만 지금도 청와대에서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와 관련해 갖고 제가 지난 시장님하고의 통화에서 굉장히 분노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면 그 수액을 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냐?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냐고요. 예? 그러니까 소각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었으니까 이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이 주민들을 왕따시키든지 그렇게 해갖고 그냥 이 가자. 난 최소한 이런 정도만 해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폐쇄하면 이게 난감하다. 우리가 뭐 한 2, 3년이라도 시간을 주면 부지를 마련해 갖고 거기에서 새로 짓겠다. 이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야, 이거 여태까지 못한 건 못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저는 중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왜 국회의원한테 저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이 청라 소각장 우리가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인천시나 뭐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어떤 그 폐기물 정책은
발생주의에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각시킬 이 폐기물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1인 가족이다, 뭐 택배 수가 많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 소각할 그 폐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폐기물 소각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일부 그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내가 버린 쓰레기, 내 지역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기본적인 정책인데 그걸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라를 비롯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들은 자기가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냥 청라로 보내는 거거든요. 청라 소각장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냐 이거죠.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전적인 국가 정책인 이 폐기물 발생주의 축소 경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도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소각장을 광역화시키는 것이 정답인가? 또는 이 소각장도 지금 뭐 보수다 증설이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뉴욕 결과를 보면 최저간이 뭐냐면 지금 있는 소각장을 없애고 그 옆에 증설된 소각장을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증설이 아니라 신설이거든요. 신설할 거면 굳이 현재의 소각장에 그걸 질 필요가 없죠. 그럼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소각장과 청라 6단지하고는 1.2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너무 근거리에 있는 소각장을 조금 원거리로 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발생지별로 하든지 이러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뭐 내일 폐쇄시키자 그렇게 주장은 안 하죠. 그것이 그 합리적인 상식적인 사람이죠. 저희 단체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온건하죠. 그거는 뭐 안 될 얘기입니다. 네.